자, 이번엔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의에 나선 이인혜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본회의 상임위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계속 쭉 지내왔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들 방문하면서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제 이제 상임위에 소속된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해왔던 그런 정책적인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런 도정 질의라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4년이나 흘렸고 사실은 제가 새 아이를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아마 였고 그 다음에 장윤정 의원님이나 아마 황대 의원님도 이제 새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새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사실 처음에 출마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 아이들이 행복한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저는 제가 한 발을 한 발씩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했던 것들을 최대한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특히 저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자립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확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니면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경기도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부터 2022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2022년 11월에 도정 질의를 통해서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출생신고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원래는 아이들 태어나면은 바로 부모가 가서 하지만 그런 환경에 놓이지 못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도에서 위기임산부 콜센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이후에 그것들이 국회에서 보호출생제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현실에 되어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한 아이의 인생을 봤을 때 출생부터 자립까지의 그 모든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경기도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에서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아기가 경기도 위기 임산부 콜센터를 통해 보호 출산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 경기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입양 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곧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인생이 이제 가정 안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한 생명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정책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변화의 시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가 어디까지 그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출생조차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공적 보호 체계는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출생 미등록 아동은 2,236명, 경기도는 622명으로 베이비박스가 절반 이상의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공적 보호체계 도입을 위해 2011년 저는 이 자리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을 경기도가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23년 10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콜센터가 걸려오는 전화 한 통 한 통이 한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끈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임산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우며 사회적인 여러 도움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도의 출생에서 보호까지의 사회적 안전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그것이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 1308입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경기도 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2023년 4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건의안과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간절함이 국회를 움직였고 2023년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결국 대한민국은 보호출산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 시도별로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경기 북부에 한 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아동 보호에 가장 최우선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해왔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입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준비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입양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행정의 편의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입양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존중하는 철학이 공적 입양 체계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께 묻습니다. 경기도의 공적 입양 체계, 그 철학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경기도의 역할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입양은 가정을 만들어주는 제도이지만 그 제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행정의 철학입니다. 공적 입양 체계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며 경기도 입양 업무 담당자는 4명, 시군구 담당자는 32명으로 한 번도 입양 실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입양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보호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또한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경우도 사회복지국장, 경찰서 아동청소년 계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법률사무소 직원, 소아청소년과 원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학부모 대표 등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아동의 입양 여부, 즉 한 아동의 인생의 길을 결정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보시기에 입양 관련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입양 담당자뿐 아니라 이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양 관련 지식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입양 관련 전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적이 있는지, 입양 절차, 아동 심리, 입양 후 가정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입양을 단순히 신고나 허가 업무로만 본다면 그 안에서 아이의 권리와 부모의 책임이 보호될 수 없습니다. 입양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며 가족의 완성입니다. 행정이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적 입양 체계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 다시 묻습니다. 경기도는 입양을 행정의 절차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 생명을 품는 정책으로 보십니까?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들,
대부분은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보호가 끝난 아이들은 결국 사회로 나갑니다. 이제는 보호 이후의 보호에 대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연극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조립식 가족이었는데요. 보호 종료 아동이 설날을 맞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 속에서도 그들의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연극의 제목처럼 우리 사회의 자립준비 청년들은 스스로 가족을 조립하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퇴소 후에 6개월 안에 절반이 주거 불안을 겪고 4명 중 1명은 다시 보호시설이나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되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까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호 이후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출생에서 보호, 입양, 그리고 자립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전 생애를 지켜주는 정책, 그 완성의 모델이 경기도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도민의 삶, 전 과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잘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원래 약간 그 많은 분들 앞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발언이고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늘 저곳에 올라가게 되면 그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사실 그 이인혜라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갈 수 있는 자리라서 그 이야기에 대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고 단순히 그것이 제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도정 질의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두 번째 이번에 그 도정 질의를 하면서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가 있으면 저는 일은 분명히 추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 처음에 자립을 하게 되면 초기에 집행되는 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금액이 되게 적은 분들도 많지만 되게 많은 분들은 거의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받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또 후원금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립하기 전에 씨앗 통장이 있어요.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금되어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근데 20살에 아니면은 뭐 해봤자 다 20대 초반에 그 큰 돈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냥 사회에 돈을 가지고 나와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를 바꾸자. 돈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그 단계에 맞춰서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들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면 되는 일이라서 그런 것들은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도 답변은 뭐 그냥 추진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질의서 답변으로 일이 바뀌진 않아요. 처음에 제가 베이박스 5분 발언 했을 때도 단순히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 다시 불러서 이 작업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만들어낸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다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봐요. 단순히 제가 말하는 거는 단순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답변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역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전에 시의원들이 많이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이제 너는 왜 도의원인데 지역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냐. 그래서 고맙다. 자기는 당을 떠나서 어떤 당을 보고 너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인혜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을 열심히 위해서 일해주는 게 고마워서 본인은 그 당을 보지 않고 당신을 지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되게 많이 보람됐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으로서의 성과를 이룬 거는 사실 경기도 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 보호출산제라는 부분들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제가 가장 크게 효능감을 느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도정지를 통해서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이후에 이런 보호 아동들이 조금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요. 이내 하면은 베이박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도정지릴 때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되게 많이 각인되셨나 봐요. 그만큼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인혜라는 사람이 도에 와서, 경기도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2026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2026년에는 또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2025년에는 잘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기운들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좋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네, 오늘 경기도의회 숨가쁜 24시에서는 김선영 의원과 이인혜 의원의 도정 활동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